세무사 비용 진짜 얼마? 속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세무사 비용이 궁금한데 아무도 정확히 얘기해주진 않는다고요? 막상 물어보면 케이스마다 달라요 라는 애매한 답변만 사실 돌아올 거예요. 오늘 세무사 비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세무사를 쓰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그 사실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세무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비장료라는 게 있고 조정료라는 게 있어요. 비장료는 장부 작성을 하고 매월 고정된 지출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고, 그리고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세액 공제라든지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걸 막 찾아가지고 더 추가 혜택을 줘서 세금을 줄이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걸 해주고 대가로 조정료를 받게 되는 거죠. 보통 매출 규모로 실제 비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매출이 1억 원 이하다, 연매출이? 그럼 사실상 장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연매출이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든다. 그러면 장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보통 성실신고 대상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당연히 기장을 해야 되고 조정료도 내야 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까지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통 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고 소득이 올라갔을 때 성실신고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되면 법인 전환을 가든지 아니면 성실로 계속 가든지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 공제를 받을 때는 내가 지불한 금액에 있을 때 60%까지는 추가적으로 세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최대 160만 원까지 세금 할인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무사도 좀 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를 세무서에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검증했으니까 세무서에 서류 제출할 때 너네는 좀 덜 봐도 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무사가 뭘 해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입이나 매출에 대한 장부 정리도 해주고, 요청을 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비용을 다 모아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근로자를 고용을 한다거나 하면 1년에 12번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게 돼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절세 컨설팅을 한다든지 조사 대응을 한다든지 경정 청구를 대신 받아준다든지 사업에 관련해서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추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비장료 외에 고문료 또는 자문료라는 표현으로 월 관리 비용이나 전체 컨설팅 비용의 30%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청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체 세금에 대한 이익에서 10%에서 30% 정도를 세무대리인에게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업자가 세무사가 필요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최소 연매출 8천 이상은 되셔야 돼요. 아니면 연매출과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될 거래처가 많다? 아니면 업종이 복잡하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절세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좋은 세무사는 어떤 세무사냐라고 봤을 때 일단 비용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싼 곳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적정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요즘 월 관리 비용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됐을 때 내가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업종별로 전문성이라든지 경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문 분야인 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중요하고요. 연락이 잘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방식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범위를 기록을 하고 추가 비용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되는 곳은 지나치게 싸게 해서 사무장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건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세금 탄류를 제한을 하거나 설명 없이 임의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세무사 비용을 지불하기에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국세청이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세무서 찾아가면 상담도 해주고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통 세무사 비용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출이 작으면 비용이 한 10% 정도 높은데, 만약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비율이 1%만 받아도 적정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매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비장료 플러스 조정료를 받고 있다. 절세 효과가 비용보다 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세무대리인과 관계를 갖고 이후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연매출 기본적으로 최소 8천만 원 이상이시면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좋은 세무사를 선택을 하는 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